네, 안녕하세요. 스노플레이크 솔루션 엔지니어 황조현입니다. 오늘은 엔터프라이즈 AI 구축의 시작점인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주제로 스노플레이크에서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P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MCP가 무엇을 위해 개발되었는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CP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활용을 위해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식으로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방식은 AI를 이용한 에이전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AI 에이전트는 데이터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연결하고 분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발전된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시작점 중 하나는 내부 시스템, 즉 애플리케이션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필요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모놀리식 개발 방법이 대세였지만 2000년대부터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비스 오리엔티드 서비스 아키텍처, 즉 SOA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라 불리는 분할 서비스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컴포넌트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약 및 로직이 중요하고 새로운 요건이 생성됐을 때는 매번 코드가 수정되고 각각의 규약들이 다시 맞춰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정의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API처럼 고정된 프로토콜이 아니라 사용자 혹은 프로그램은 자연어를 통해서 매우 유연하게 데이터 혹은 데이터의 결과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LLM을 통해서 동작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개발 없이 각각의 서비스가 쉽게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 장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형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했을까요? 그 시작점 역시 데이터입니다. 각 에이전트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의미를 해석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각 에이전트의 동작 방식을 결정하는 시멘틱 레이어라든지 시멘틱 파일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데이터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회된 데이터, 확인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시멘틱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의미라든지 질문의 맥락 등과 비교하게 돼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추가로 검색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질문한 의도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답변 및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진 LLM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업의 과정에서 필요한 저희 프로토콜이 바로 MCP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MCP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P는 현재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MCP 호스트입니다. MCP 호스트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결합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솔루션은 클로드 그리고 커서 같은 제품들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CP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내부에 존재하고 MCP 서버와 1:1 연결을 유지하면서 통신을 중개하는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시스템들이 구축하고 있는 MCP 서버입니다. 서버는 외부 시스템과 실제로 연결되어서 AI 모델 쪽에서 들어온 요청을 기반으로 AI 모델에게 필요한 컨텍스트 데이터 혹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아주 가벼운 경량형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에 있는 MCP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흔히 MCP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규격화된 하나의 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MC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현재 JSON, RPC 2.0 기반의 메시지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러 시스템과의 연계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재 MCP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개발의 간편함과 손쉽게 다양한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방식의 경우 새로운 앱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될 경우 영향도를 분석해야 됐으며 만약에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많은 어플리케이션 혹은 컴포넌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연결된 컴포넌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MCP의 경우는 매우 유연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므로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됐을 때 별도의 개발 없이도 이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쉽게 결합할 수 있고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상호 운영성을 달성하여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AI 모델과 외부 데이터 소스 또는 도구 간의 원활한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MCP 프로토콜이 이미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GitHub, Slack, PostgreSQL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MCP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소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소스를 기반으로 서버 또한 구축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MCP가 데이터와 AI 모듈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엔터프라이즈 AI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노플레이크가 제공하는 MCP는 다른 MCP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플레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데이터 제공업체들이 이미 MCP 서버에 대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물리적인 서버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스노플레이크는 소스가 아닌 실질적인 물리적인 서버를 스노플레이크 환경 내에서 제공해서 쉬우면서도 스노플레이크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매우 안전한 서버를 제공합니다. 즉 MCP 서버를 위해서 별도의 서버 리소스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스노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라면 바로 SQL을 통해서 MCP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 구축이 가능합니다. 스노플레이크 MCP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툴은 스노플레이크 내부의 데이터, 즉 정형 데이터를 자연어로 조회할 수 있는 코어텍스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이번 달 매출이 얼마야, 지난달 매출과 비교해줘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을 이미 스노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 혹은 시멘틱 레이어를 기반으로 질문을 SQL로 전환하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코어텍스 서치입니다. RAG와 동일한 기능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스노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서나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탐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SQL 자체를 시행하는 툴입니다. 코어텍스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SQL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실제로 쿼리를 수행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드린 코어텍스 애널리스트와 익스큐션 엔진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연어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 외부에서 SQL을 생성할 수 있다면 SQL 자체를 스노플레이크와 함께 사용해서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에 모든 설명드린 기능들을 한꺼번에 통합한 에이전트 혹은 인텔리전스 기능입니다. 에이전트는 스노플레이크가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담당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툴을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툴에 따라서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코어텍스 어널리스트 혹은 코어텍스 서치가 필요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찾고 결과들을 결합해서 그리고 가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추출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노플레이크가 관리형 MCP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는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반 기술 없이 오직 SQL만을 사용해서 손쉽게 서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노플레이크 MCP 서버는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클로드, 오픈AI, 커서와 같은 다양한 툴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오픈AI에서 스노플레이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 관리형 MCP 서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직접 MCP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보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었던 OAuth, PAT, 네트워크 폴리시와 같은 보안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안전하게 이러한 MCP 서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공하는 MCP 서버뿐만 아니라 데이터 하이라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 고객이 UX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스노우플레이크의 UI 레이어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자체적으로 인텔리전스라는 UI를 통해서 고객의 질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계층입니다. 이때 단순하게 데이터를 표출할 뿐만 아니라 차트, 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에이전트 혹은 MCP 서버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뇌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질문에 대한 해석, 추론, 답변의 정리 등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MCP 서버 또한 자체 기능은 MCP 서버지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단순히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질문을 해석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툴의 영역입니다. 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및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툴들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툴들은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널리스트,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RAG로 형태로 제공하는 서치라는 툴들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네이버 뉴스 같은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유저 디파인 펑션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은 저희가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안의 영역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의 모든 데이터는 호라이즌이라는 보안 솔루션에 의해서 제어를 받습니다. 권한이 있는 테이블, 그리고 RAG 구성 등 모든 객체에 대해서 사용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권한이 허용되는 사용자가 권한이 등록된 데이터에 한해서만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LLM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의된 대로 가장 안전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즉 호라이즌을 이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영역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고요. 테이블과 같은 정형 데이터 이외에도 PDF와 같은 문서,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등 매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 쪽에 저장하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형태의 데이터들을 스노우플레이크에 저장하고 호라이즌을 통해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스노우플레이크가 LLM을 제공해주는 이런 아키텍처 혹은 하이라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MCP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요청은 어떻게 흐를까요? 저희가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즉 2025년 11월 매출이 어떨까라고 저희가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은 MCP 호스트는 MCP 서버한테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MCP 서버는 그 질문을 받아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코어텍스 어널리스트의 이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어텍스 어널리스트로부터 SQL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최종 결과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질문이 11월에 매출이 만약 하락했다면 매출의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좀 더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MCP 서버가 단순하게 코어텍스 어널리스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API를 사용하거나 코어텍스 서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고 만들어진 결과들이 최종적인 MCP 호스트 쪽으로 전달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관리형 MCP는 직접 스노우플레이크가 운영 및 직접 관리함으로써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스노우플레이크의 거버넌스와 규정, 보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게 LLM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이었던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성능에 대한 확장성, 그 유연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데이터, 그리고 많은 분석이 필요하시더라도 별도의 리소스 확장 없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똑같은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대용량의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안전하면서도 쉽게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MCP 서버, 즉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는 MCP 서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스노우플레이크 MCP 서버를 하나씩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CP 서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MCP 서버를 만드는 명령어는 딱 한 줄입니다. create MCP 서버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하시게 되면 MCP 서버 구축이 가능하고요. 밑에 있는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진 MCP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툴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코어텍스 서치,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SQL을 실행할 수 있는 SQL 익스큐터, 그 다음에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등 다양한 툴들을 저희가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한 다음에는 show MCP 서버라는 명령을 통해서 등록된 서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의 권장사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 MCP 서버를 하나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개의 역할에 맞는 MCP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MCP 서버가 많아지더라도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테이블 관리하듯이 굉장히 손쉽게 확인하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MCP 서버를 만들었다고 해서 외부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스노우플레이크 MCP 서버는 크게 두 가지로 인증 절차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OAuth를 이용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P8를 이용해서 키 방식으로 스노우플레이크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 MCP와 연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MCP 서버는 저희가 검증 작업이 필요할 때는 CURL과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CURL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스키마, 그리고 방금 생성하신 create MCP 서버에 사용한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URL을 만들고요. 이 URL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의 항목을 받은 다음에는 이 툴의 이름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MCP 서버를 하나씩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P 서버를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코어텍스 어널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텍스 어널리스트는 테이블에 있는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능이 테이블과 컬럼에 있는 커멘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메트리 레이어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월별 매출을 알려달라고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월별 매출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이미 등록된 시멘틱 레이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게 되면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로지컬 쿼리, 그리고 실제 DB에서 동작하고 있는 피지컬 쿼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연 언어를 쉽게 DB가 이해할 수 있는 SQL로 전환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능을 MCP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라는 SQL 창을 들어갔고요. 가장 먼저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create MCP 서버라는 명령을 통해서 MCP 서버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툴을 등록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툴 두 가지를 등록할 건데, 하나는 아까 보셨던 시멘틱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한 어널리스트 툴, 두 번째는 어널리스트에서 만들어진 쿼리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쿼리 익스큐션 툴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툴을 MCP에 등록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CP 서버를 생성했고요.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MCP 서버 하시게 되면 MCP 서버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MCP 서버가 어떤 옵션을 갖고 있고 어떤 툴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스펙을 보시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등록한 두 가지 툴이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딱 30초 만에 MCP 서버 구축이 끝났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운영하는 MCP 서버는 아무런 소스 필요 없이 SQL만으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CURL 명령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URL을 생성했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생성했던 MCP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스키마 이름, MCP 서버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해야 될 URL을 만들고요. 이 URL과 저희가 미리 생성했던 PAT 키를 통해서 쿼리를 수행할 겁니다. 첫 번째 수행은 툴이 어떤 게 있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어널리스트 툴, 그 다음에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익스큐션 툴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들 중에 어널리스트 기능들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보시게 되면 메시지라는 속성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MCP의 URL은 그대로 가고 이번에는 파라미터에다가 아까 보셨던 메시지라는 쪽에다가 월별 매출을 알려달라고 저희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툴의 이름은 어널리스트를 넣었고요. 이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P 서버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별 매출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자연어를 DB가 이해할 수 있는 SQL로 전환하는 명령어였고요.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잘 전환된 명령어들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CP 서버를 생성하고 CURL을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데모를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MCP 클라이언트 혹은 MCP 호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커서 AI를 MCP 호스트로 선택했습니다. 이미 잘 사용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LLM을 이용해서 코드 작성에 특화되어 있는 툴이고 오픈AI, 클로드, 제미나이처럼 다양한 최신 AI 모델들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과거에는 코드 개발용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데모에서는 커서와 스노우플레이크를 MCP로 연결하는 데모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커서에 MCP 서버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에서 MCP를 등록하는 과정은 매우 심플한데요. 세팅 화면에서 툴스, MCP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리 등록을 좀 해봤고요.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CURL에서 확인했었던 URL이 있고 밑에는 저희가 PAT로 등록했던 보안키가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간단한 URL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이 끝나면 켜서 실제로 툴들이 동작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등록했던 두 가지 툴이 확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널리스트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실행하기 위한 익스큐션 툴 두 가지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진 MCP 서버가 MCP 호스트, 즉 MCP 클라이언트에 등록된 것까지 확인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커서에다가 MCP를 등록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번 예시에서는 한 개의 MCP 서버만 등록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MCP 서버를 등록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더라도 하나의 MCP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2개 이상의 MCP 서버를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호스트로 사용할 커서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와 에이전트 모드가 있습니다. 에디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개발에 특화된 기능이라면 에이전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챗 GPT처럼 사용자의 질문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에이전트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아까 사용했던 쿼리를 그대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MCP 서버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MCP 툴을 먼저 사용해 볼 거고요. MCP 툴을 먼저 조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 쪽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툴 중에 하나인 어널리스트 툴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어널리스트 툴의 결과인 SQL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SQL을 그 밑에 저희가 따로 등록했던 익스큐션 툴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저희가 조회하고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커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스노우플레이크 MCP 서버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에 등록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5월 매출이 다른 달에 비해서 매출이 높기 때문에 5월 매출이 늘어난 이유를 한번 국내 뉴스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매출이 늘어난 이유를 국내 뉴스에서 찾아줘 라고 저희가 조회를 해봤고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GPT-5뿐만 아니라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처럼 다양한 모델들을 같이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역할에 맞는 모델들을 선택해서 쉽게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들과 결합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커서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서가 굉장히 열심히 뉴스들을 찾고 있고요. 5월 소매 판매, 5월 가정의 달, 5월 카드 소비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러한 매출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지 5월 산업활동 동향도 지금 웹서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웹에서 가져와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뉴스하고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를 결합했지만 슬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과 같이 결합했을 때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파이널 리스폰스를 만들었고요. 2025년 5월에 매출이 높아진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한글로 질문했는데 영어로 답변이 나왔지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한글로 정리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달라고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발 툴이기 때문에 HTML들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HTML 형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네, 과연 커서가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뉴스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리포트를 만드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두 데이터들을 결합시켜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혹시 커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HTML을 표현해달라고 하실 경우에는 좀 더 굉장히 유려한 UX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작업이 끝난 것 같고요. 이제 5월 매출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HTML 파일들이 거의 생성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HTML 파일이 만들어졌지만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 HTML을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서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파일이 보이고요. 이 파일을 저희가 웹브라우저에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5월에 매출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이 표현되고요. 그다음 뉴스에서 검색한 내용들이 밑에 내용들이 포함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 결과는 영어로 나왔지만 리포트는 한글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글 리포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은 중요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MCP 서버 그리고 외부 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결합시켜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데모 그리고 다양한 리포트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MCP 서버를 이용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AI 시스템과 연결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MCP 방식과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MCP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는 다른 방식인 A2A 방식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에 해당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빌드 때는 A2A 방식을 이용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MCP가 개발된 목적과 같습니다. 많은 회사가 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하나에 모아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데이터의 통합보다는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고객이 원하시는 결과를 좀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의 연동 및 이동에 대해서만 포커스되어 있다면 이제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통찰 및 분석한 결과 또한 각각의 시스템 간의 협업을 통하는 핵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AI와 협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MCP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오늘날 엔터프라이즈 AI,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지원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의 모토인 Where Data Does More처럼 여러분께서 보유하신 데이터의 가치를 계속 더할 수 있도록 스노우플레이크도 새로운 기능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번 MCP 세션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